곁에 있어줘. 너가 없는 밤은 너무 괴로워 날 안아줘. 곁에 있어줘. 너가 없는 밤은 너무 괴로워 날 안아줘. It's all for day, yeah. All for night. All for day, yeah. All for night.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에스프레소 세팅 루틴 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애정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크로매틱 커피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동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에크로매틱은 어떤 곳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고 또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하필 스페셜티냐고 물으신다면 스페셜티 커피에는 산지에서 농부의 손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섬세한 논리로 채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단순히 커피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 이상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페라는 방식을 통해 이런 멋진 세계의 마지막을 완성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에 더욱더 흥미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멋진 세계, 마지막을 완성해내는 에크로매틱 커피의 완벽한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에크로매틱 커피가 세우고 있는 콘셉트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층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에크로매틱 커피는 완벽한 커피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커피는 틀리지 않은 커피입니다. 관점을 완벽한에서 틀리지 않은으로 이동하고 나면 추출의 과정에서 접근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완벽이라는 이데아적인 목표가 가진 허상에서 벗어나 본질적이고 기본에 충실하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미니멀리즘입니다. 흔히들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디자인적인 스타일로서의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 그리고 커피의 로스팅에서 추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통하는 콘셉트로 이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즉, 틀리지 않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추출된 커피야말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커피입니다. 이러한 콘셉트 아래 사용하는 장비나 추출의 레시피, 그리고 음료에 사용하는 컵이나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이를 적용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선택 역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나 세팅이 가능한 최첨단의 머신은 우리의 지향에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와 기능, 그 위에는 어떤 군더더기도 거추장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구조와 설계를 가진 슬레이어는 우리의 콘셉트에 가장 부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슬레이어는 압력이나 유속의 변화가 아닌 유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프리브루 구간을 만들어내는데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사전 주입이 보다 에스프레소의 질감과 단맛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물의 양은 에스프레소의 성격을 완전히 좌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30초당 47g에서 49g의 물을 프리브루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커피에 한정된 것이긴 하겠으나 10년 가까이 사용해오면서 40g 이하의 유량과 55g 이상의 유량은 그다지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는 사전 주입에 걸리는 시간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유량의 설정값 변화를 알아차리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프리인퓨전 시 유량값 그리고 풀브리 시 유량값의 밸런스는 추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구간의 물 접촉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덜 혹은 더 많이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물 접촉 시간에 따라 커피의 분쇄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분쇄된 커피가루의 표면적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고민한 것이 바스켓의 선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VST와 IMS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강배전 수요가 많은 우리는 높은 수율을 유도하는 디자인을 가진 바스켓에서는 밸런스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VST와 같이 타공 개수가 많고 물 빠짐이 좋은 바스켓을 사용하게 되면 유속이나 유압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유량을 제어하는 머신의 경우 유속이 빨라 추출이 깨진다거나 맛과 텍스처에서 거칠고 탁한 커피가 추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스팅 포인트가 2차 팝을 넘기다 보니 분쇄도는 조금 굵게 가져가더라도 추출수의 흐름은 더디게 하고 바스켓 둘레의 압력 저항이 좋은 디자인이 우리가 원하는 맛과 콘셉트에 더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강배전에서는 수율을 되레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각 포터필터의 무게를 동일하게 맞춰 사용합니다. 매번 저울의 0점을 조절하는 절차를 줄이고 바로 도진값을 확인할 수 있어서인데요. 저울 사용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 때의 연속 추출에서 매우 유용한 루틴을 제공합니다. 도징은 한 번에 담기보다 두 번에 나누어 담고 있습니다. 레이어가 생기는 것이긴 한데요. 한 번에 담는 것보다 밀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스타의 감각에 의존하기보다 정해진 비율값으로 분배 가능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바리스타 간의 편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배전 커피는 7.5 대 2.5로, 강배전 커피는 5 대 5로 나누어 담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반부에 담는 비율이 더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율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서 중배전의 경우 수율을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강배전은 수율을 조금 덜어내는 방향으로 관능 테스트를 통하여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레벨링 툴은 옆에 박승규 바리스타께서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벙커 컴퍼니 레벨링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벨링 툴의 높이는 1cm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강배전 커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헤드스페이스의 간격입니다. 우리는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 헤드스페이스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배전, 중배전은 낙낙한 공간을 두고 사전 주입해 추출하고요. 강배전은 촘촘한 공간에 사전 주입 없이 바로 압력을 올려 추출합니다. 헤드스페이스의 간격에 따른 맛의 변화는 생각보다 매우 큰 편인데요. 넓은 헤드스페이스는 사전 주입이 들어간 커피와 유사한 맛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강배전 커피를 만나면 상대적으로 거칠고 부정적인 맛이 도드라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커피의 맛과 뉘앙스를 유지하고 깨끗한 목넘김을 선호하는 우리에게 회피하고 싶은 결과였습니다. 헤드스페이스 공간의 확보, 유무는 커피 로스팅 정도, 즉 원도의 밀도와 디퓨저, 샤워 스크린 두께, 그리고 바스켓 사이즈에 따라 그 간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드스페이스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목표 압력까지 빠르게 상승이 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다면 목표 압력까지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서서히 상승하는 것은 퍽의 저항을 줄이고 유속이 빨라지고 추출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쇄도가 더 얇아질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료 성향에 따라 헤드스페이스 공간의 크기와 사전적인 유무를 통해 샷을 컨트롤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템퍼는 무거운 것을 사용하여 자체 무게를 실어주는 정도에서 필요에 따라 바리스타가 약간의 힘을 주어 파우더를 다져주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무게가 가벼울 경우 바리스타는 보다 많은 힘을 손목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손목의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억지로 힘을 주어 누르기보다 무거운 템퍼를 사용해 들어가는 만큼만 들어가면 더 이상 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도 측정기를 통해 스트라이크 존을 확인하고 관능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스트라이크 존은 수율 18.5에서 19.5% 사이에서 VSD 농도 측정기로 9.0, 9.2 내의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로 꼭 이 스트라이크 존이 좋은 에스프레소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농도 측정기 사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성과 측정 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의 적절한 온도입니다. 바리스타 모두는 같은 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해 수치를 확인하는데요. 이 작업은 수율과 농도를 내가 느끼는 정도와 기기를 통해 표시된 값과의 차이를 알고 스스로 칼리브레이션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관능평가와 함께 이루어지는 크로스 체크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최근 스마트 포터 필터를 할 수 있는 벨카의 제품을 추가로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세팅을 마친 다음 최종 추출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를 다음 QC 때 비교해서 변화된 값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기기로 얻게 되는 데이터들은 필터 바스켓에 더해지는 압력과 온도값, 추출수의 온도, 그리고 추출되는 커피의 전도도 등 특히 추출수의 전도도를 평균값으로 환산해주는 기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직 초기 모델이지만 다양한 측정 장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 측정값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은 사용하기에 따라 유용한 장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 체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측정 장비들을 통해 바리스타들만의 편차를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벨카 제품은 아직 현장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바스켓의 형태가 고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에크로매틱 커피는 농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추출 프로파일을 완성시킨 다음 사용량에 따른 변화를 벨카로 측정해서 데이터 값을 쌓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커피를 판매하기 전에 커핑을 통해 내가 다루고 있는 재료에 대해 이해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에스프레소 추출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커피에 대해 이해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다루고 있는 재료를 이해하는 것은 추출에 한 발 더 다가가는데 매우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커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커핑을 통해서 내가 다루고 있는 커피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의 정신분석이랄까요? 나라와 지역, 품종의 차이, 가공법과 그에 따른 향미적 특성, 로스팅에 따른 변화 등 특히 커핑을 통해 발견되는 특징과 에스프레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차이를 동시에 경험해 주는 것은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커피 추출 과정에서 매우 유익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이유로 바리스타로서 커핑을 일상의 절차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커핑을 해나가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그 탄탄한 바탕 위에서 고객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기 직업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 모든 관점들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제자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